법인의 정관, 주소, 소멸과 청산. 안녕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잃는 것처럼 법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하고 활동하다가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해산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게 건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갚아야 할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정관, 법인의 주소, 그리고 법인이 활동을 종료하는 해산과 청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무엇인가? 법인을 공부하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의 기본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무소는 어디에 둘 것인가?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사원의 자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정관입니다. 2. 사단법인의 정관.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까요? 법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법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누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사단법인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정관은 한 번 만들면 절대 바꿀 수 없을까? 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십 년 동안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환경이나 법인의 활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한 정관을 영원히 변경할 수 없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단법인의 정관은 조금 다르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구조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가 중심이지만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단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처럼 사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사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00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 재산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립자가 정한 목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과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만 재단법인의 본질과 설립자의 이사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5. 법인에도 주소가 있다. 자연인을 공부하면서 주소를 배웠습니다. 법인에게도 주소가 있습니다. 민법 제36조는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곳이 법인의 주소가 됩니다. 법인의 주소 역시 여러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았다고 바로 법인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필요한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6. 법인은 언제 해산할까? 이번에는 법인의 활동이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그 존재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해산입니다. 법인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에 따르면 법인은 대표적으로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산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도 해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연구사업을 10년 동안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사업의 완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면 목적 달성에 따른 해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해산하면 법인이 즉시 사라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그 순간 법인격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해산할 당시 다음과 같은 상태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 3억 원이 있습니다. B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C에게는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이러한 재산과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은 받고 갚을 돈은 갚고 남은 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8. 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산한 법인은 더 이상 원래 목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존재합니다. 이를 흔히 청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해산은 법인의 활동을 종료하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 종결은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구별해야 합니다. 9. 청산인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누가 청산 업무를 수행할까요? 바로 청산인입니다. 민법 제82조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로 크게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자녀재산의 인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 현존 사무의 종결. 먼저 현존 사무의 종결입니다.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일을 모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이러한 기존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법인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경영자가 아니라 기존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두 번째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산한 A법인이 B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청산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A법인이 C에게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돈을 받을 수 없겠네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존재하고 청산인이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 점에서 해산과 완전한 소멸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12.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녀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정관에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규정에서도 법인과 구성원 또는 대표자의 재산이 별개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13. 청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청산인이 모든 사무를 끝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받을 돈을 모두 받았고 갚을 빚도 모두 갚았고 남은 재산도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등기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산 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률관계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에서 추가적인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소멸을 이해할 때는 해산, 청산, 청산종결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4. 법인의 일생을 하나로 연결해보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법인 파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일정한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설립자들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성립합니다. 법인은 구성원과 별개의 권리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이사를 통해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와 거래합니다.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총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재산 상환과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청산 단계로 돌아갑니다.
들어갑니다. 청산 단계로 들어갑니다. 청산인이 기존의 업무를 정리하고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자녀 재산을 처리합니다. 청산까지 모두 끝나면 법인은 최종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 파트도 결국 하나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활동, 해산, 청산, 소멸.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인 조문을 배치하면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산과 소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청산인은 진행 중인 사무를 마무리하고 법인의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마지막으로 자녀 재산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설립하고 활동하고 해산하고 청산한 뒤 소멸한다. 그리고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관이며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이라는 존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성립하고 활동하며 소멸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